네, 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제가 배당 관련된 영상을 올리다 보면 댓글에 많은 분들이 배당률이 높은 ETF나 배당금 많이 주는 주식을 좀 소개해 주세요. 이런 요청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배당률이 높은 미국의 우선주를 모아놓은 ETF를 소개해 드릴 건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주 ETF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 우선주 ETF의 위험성을 알고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의도거든요. 그래서 꼭 참고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대부분 이 미국의 우선주들을 모아놓은 ETF를 소개할 때 이런 문구들을 많이 써요.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이다. 되게 많죠. 요즘 예적금 2, 3%도 되게 드문 상황에서 거기다가 월마다 달러로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런 워딩을 쓰면서 많이들 소개를 하는데 정작 이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점도 소개하겠지만 단점도 좀 적나라하게 많이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주를 모아놓은 ETF를 소개하기 전에 우선주가 뭔지를 간략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짧게 소개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누구나 알만한 미국의 1등 상업은행인 JP모건의 우선주예요. 그래서 구글에 JP모건 짝대기 이렇게 끊고 아무거나 알파벳을 쳐보시면 웬만한 우선주가 나와요. 이렇게 A, B, C, D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선주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구글에 JP모건 H라고 치면 이게 제가 가져온 게 H 우선주예요. 그래서 25.85불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요걸 한번 소개하면 우선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15년 7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25불에 보통 우선주들은 상장을 해요. 미국 우선주들은 25불에.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 배당률이 연간입니다. 연 기준으로 6.15%에 달하는 거예요. 되게 높죠. 왜 그러냐면 JP모건의 보통주, 일반주를 샀을 때 지금 배당률이 연 약 2.6%예요. 이것도 낮은 건 아닌데 JP모건의 우선주를 사게 되면은 무려 6%가 넘는 배당률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주 사면 되네, 훨씬 좋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거죠.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바로 여기 만기가 있다는 거예요. 만기가 뭐냐면 2020년 9월 1일이 되면 이 상품은 JP모건이라는 회사에서 발행한 회사에서 언제든지 다시 회수해 갈 수 있어요. 얼마를 주고? 25불을 주고. 그러니까 청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주식은 끝이 없잖아요. 계속 이 회사가 존재하는 한, 상장 폐지를 하지 않는 한 이 주식은 당연히 존재하는데 이 우선주들은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7월에 25불에 상장해서 쭉 가다가 2020년 9월 1일이 되는 순간 이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JP모건이 25불 주고 다시 사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배당률 높다 그러고 여기 27불에 샀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27불에 이걸 샀어요. 그럼 배당 받으면서 와 좋다 이거 평생 투자해야지 하고 있는데 2020년 9월 1일 이후로 어느 시점에 갑자기 야 이거 25불에 다 사갈 테니까 내놔 하면은 무조건 원금 손실 보면서 다시 돌려줘야 돼요. 저는 25불만 받을 수 있어요. 주당 25불. 물론 그 사이에 배당금을 좀 받긴 했겠지만 손해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다? 우선주를 고를 때는, 특히 우선주를 살 때는 만기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야 된다. 근데 이거 수많은 우선주가 엄청 많거든요. 이거 언제 다 확인하겠어요. 그러니까 개별 우선주보다는, 물론 이거 나중에 우선주만 별도로 제가 소개를 할 건데 개별 우선주만 투자하기보다는 우리는 오히려 우선주를 모아놓은 우량 ETF를 투자하는 게 더 편리하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주를 이렇게 정리해 왔는데 다행히도 미국에 상장된 우선주 ETF는 딱 12개 뿐이에요. 12개도 많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일단 특징들을 보면서 이 중에서 딱 2개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12개가 있는데 일단 제가 한번 보면은 일단 이 우선주 ETF가 매력적이긴 해요. 왜냐면 연간 기준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대부분 5%를 넘죠. 여기 5%를 넘고 그나마도 4% 중반 후반이 있고 배당 수익률이 일단 전부 다 매력적이고 게다가 월마다 배당을 줘요. 그렇죠? 월마다 배당을 주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이런 것들 하나씩 정도는 골라서 편입을 해놓으면은 하나 담아 놓으면은 고정적으로 월마다 정말 인컴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하기에 매력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ETF를 다 살 수도 없고 다 살 필요도 없잖아요. 좋은 ETF를 어떻게 고르냐면은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번 운용 자산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펀드 규모, 즉 ETF 규모가 큰지를 보는 건데 제가 큰 순서대로 다 나열해 놨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운용 자산이
큰 상위 5개를 먼저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어차피 상위 5개가 운용 자산도 크고 월 배당을 주면서 배당률도 5%가 넘어가니까 크게 문제가 없죠. 이 밑에 것들은 과감하게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볼 게 이제 운용 보수와 상장일인데, 상장일을 먼저 볼게요. 이 상장일을 제가 보는 이유는 2008년, 2009년 사이에 찾아온 금융위기를 잘 견뎌냈는가, 그때 주가가 얼마나 빠졌고 또 얼마만에 회복했는가를 보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등에 있는 13년에 상장된 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제거해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09년 9월도 제거할게요. 마침 공교롭게도 여기 밑에 있는 애들도 보면은 다 최신 상장된 애들이죠. 그래서 손쉽게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 운용 보수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오래 투자할 생각이든 뭐 단기로 투자든 간에 연간으로 이 ETF에 반영되는 보수이기 때문에 우리 펀드 가입해도 수수료 내잖아요. 그것처럼 ETF도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이왕이면 쌀수록 좋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비싼 이 녀석을 제거하고 나면 딱 남는 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남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오셔서 보면은 PFF와 PGX와 PGF가 남는데, PGX와 PGF는 거의 같습니다. 그 구성된 종목이 거의 같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4등을 제거하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소개할 것은 딱 남는 이 2개, PFF와 PGX 2개를 비교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12개 리스트에서 개별적으로 한 번씩 보면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우선주 ETF 대장주 1등이 PFF고 2등이 PGX다. 오늘 이 2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텍스트만 보면은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 PFF와 PGX의 가장 큰 차이는, PFF는 우량 기업 우선주 플러스 금융기업 우선주가 480여 개로 분산됐다는 특징이 있고, 반면에 PGX는 거의 모든 금융기업들의 우선주 위주로만 270여 개가 분산이 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제가 ETF를 볼 때 그 ETF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종목 상위 5개 정도만 보면 충분하다고 했었죠. 그럼 그 ETF의 특징이 보인다고 했는데 제가 정리해왔습니다. 일단 이 브로드컴이라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우선주, A주라는 우선주가 배당률이 무려 8%예요. 8%짜리가 있고, 금융주 웰스파고가 L주라는 우선주가 있는데 이게 7.5%, 이런 식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은행이죠. 이런 우선주가 있고, 크라운 캐슬이라는 리츠인데 이런 것들은 다 별도로 소개할게요. 이 리츠가 또 우선주가 5.75, 이런 식으로 우량 기업들의 우선주와 그다음에 금융 기업들의 우선주가 섞여 있는 게 PFF더라. 이렇게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 PGX는 시티, 무슨 파이낸셜, 웰스파고, JP모건 이런 식으로 금융주 위주의 우선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아니 우량 기업들이고 금융기업들도 대부분 들어본 우량한 애들이다. 거기다가 월마다 5% 배당금을 주면 무슨 위험성이 있겠는가? 투자하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장점이었고, 이 왼쪽 아래를 보시면 PFF의 배당금 내역이에요. 배당금 내역. 근데 보시면 배당금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이 상장된 시점 이래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시점에 샀던 간에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제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즉 제가 확보할 수 있는 배당금도 줄고 배당률도 낮아진다. 배당률도 낮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제가 산 가격이 배당률이 5%인데 몇 년 뒤에 보니까 이게 4%, 3%로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당 성장의 반대로 오히려 배당금이 줄어드는 배당 역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이자가 높다고 덜컥 샀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자가 왜 이렇게 낮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 점을 반드시 감안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오른쪽 것도 설명드리고 왜 줄어드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오른쪽도 PGX도 보시면 이 2008년 상장된 이래로 어떻게 되고 있죠? 배당금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당금이 주니까 당연히 제가 받는 배당률도 줄어든다. 쉽게 말하면 은행에 적금을 맡겼는데 분명히 가입할 때는 4%짜리 상품이라 그랬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3%, 2%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금리가 낮아졌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저금리 시대,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져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우선주를 발행할 때 옛날에는 6%짜리를 발행해놓고 지금은 점점 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5%짜리, 4%짜리 이런 식으로 낮춰서 발행을 해요. 그리고 기존에 냈던 거는 다시 회수해 가버리고. 왜냐면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 부담스러우니까 4%짜리, 3%짜리 점점 낮춰서 내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뭐 6%짜리 이런 게 많긴 하지만 옛날엔 더 비쌌어요. 이때만 해도 이 2008년 이때만 해도 막 예를 들어서 8%짜리 우선주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지금은 점점 더 낮은 5%짜리 뭐 4%짜리 이런 우선주만 발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감안하고 저금리 시대니까 내가 받는 배당금, 즉 배당률도 조금씩 낮아질 수 있구나 라는 걸 감안하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PGX와 PFF, 그러니까 우선주 ETF들이 대충 어떤 애들로 구성되어 있고 뭔지는 알았으니까 성과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보시면 이 파란색이 PGX고 이 회색이 PFF예요. 그리고 S&P 500을 대표하는 ETF인 IVV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19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의 차트인데 보시면 올해 시장은 30% 이상 상승했는데 얘네들은 한 15%대 상승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보시면 두 가지 특징이 보이실 거예요. 1번, 이 시장 대비 상승률은 좀 낮았지만 변동성이 작은 편이다. 변동성이 좀 낮은 편이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 덜 흔들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일직선으로 오르는 느낌이 들으시죠? 그러니까 꾸준히 오른다. 대신 당연히 그만큼 시세 차익은 당연히 낮을 걸 감수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배당률이 높은 대신에 배당금을 받는 대신에 그만큼 우리가 얻는 자본 차익은 낮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꼭 단점은 아닌 게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도 거의 뭐 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은 게 좀 느껴지시죠? 물론 절대 이 하락폭이 작은 건 아닌데 시장의 변동성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장이 10% 하락할 때 얘는 한 3에서 5%만 하락하는 이런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신 당연히 상승을 할 때는 그만큼 못 따라오고 상승할 때는 그만큼 못 따라온다. 이건 당연히 감안을 하셔야겠죠. 그럼 1년은 봤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어떤가? 이 금융위기가 왔을 때 견뎌냈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자, 포트폴리오 1번은 PGX, 2번 빨간색은 PFF, 3번 노란색은 시장인데 자, 보시면 PGX, PFF는 연평균 성장이 한 8에서 9%. 그러니까 2008년부터 지금까지 연간 한 8에서 9%씩은 올랐어요. 평균적으로.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대신 시장은 14%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죠. 그러니까 이 상승률은 시장의 윈. 근데 이제 저는 보는 게 안정성 측면이죠. 이 고배당 우선주 ETF를 투자하면서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내길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 하락장일 때 위기가 왔을 때 얼마나 잘 버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이제 보는데 워스티어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장 못했던 해에 얼마나 빠졌냐는 건데 시장이 마이너스 4.47일 때 이 PFF는 마이너스 4.63 비슷하고 그리고 이 PGX도 마이너스 4%로 이렇게 크게 방어하지는 못한 모습이에요. 의외로. 제가 그래서 우선주나 우선주 ETF가 과연 매력적인가라고 의문을 달아놓은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안정적인 줄 아는데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대외 위기가 왔을 때 변동성이 적지는 않다. 이거를 꼭 감안하고 투자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 안정적이라고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이거 하락하는 게 뭐냐 이렇게 나중에 반문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시장이 좋으니까 이런 의구심이 안 들겠지만 우리 돈은 우리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점을 유의하시고 투자하셔야 된다. 이 맥스 드로우다운도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느냐를 체크하는 건데 보시면 시장이 마이너스 17% 빠질 때 무려 마이너스 32, 34% 빠졌어요. 그러니까 결코 시장 대비 안정적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2008년이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금융 우선주가 대량 포함된 이 우선주 ETF들이 많이 떨어졌을 수 있지만 앞으로 또 어떤 식의 위기가 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락폭이 심했다는 건 꼭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위기에 시장 대비 많이 빠질 수도 있겠구나를 꼭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당연히 개별 우선주보다는 우선주 ETF가 안전합니다. 수많은 우선주들을 어차피 200개에서 400개에 분산해서 꾸준히 배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근데 당연히 우선주 ETF라고 해서 주식이죠. 주식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은 당연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외부 위기로 인한 변동성이 적지 않다. 저 아까 보셨겠지만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오히려 시장보다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거를 꼭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률이 높고 안정적이라는 말에 이런 위험을 체크하지 않고 덥석대고 투자하면 되게 당황하실 수 있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게다가
금리가 낮아지면서 우선주에서 나오는 배당금도 줄고 있다. 즉, 배당률이 낮아진다. 지금은 5%지만 내년에는 4.9, 4.8 이런 식으로 배당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알아두셔야 된다. 이 5%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 이걸 꼭 알아두시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그럼 우선주 이거 하지 말란 소리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네가 뭔데 우선주 ETF에서 함부로 말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지금은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PGX를 한때 많이 들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 뭐 블로그에도 PGX에 대한 얘기를 예전에 아마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월배당이고 5%의 배당률을 그때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월 인컴으로 지금 뭐 예적금 2, 3% 이자도 안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5% 배당금을 가져가는 게.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도 PGX에 좀 자산가 분들은 막 5억 막 이렇게 10억씩 박아놓고 투자를 그냥 깔아놓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 막 몇백만 원 나오잖아요. 그걸로 다른 사고 싶은 주식을 사더라고요. 그냥 이건 없는 셈 치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채권 마냥 그냥 원금만 크게 안 까먹으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다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인컴 투자라 그러잖아요. 그런 자산으로서 편입하기는 나쁘지 않다. 게다가 ETF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ETF 이 두 개는 운용의 역사도 깊고 자산 규모도 크고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 ETF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개에 한해서는 포트폴리오 내에 어느 정도 편입을 해놓고 배당금, 우리 꾸준히 나오는 현금 캐시플로우로 사용하기는 나쁘지 않다. 다만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꼭 알고 투자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